내 분석이 틀렸는데 내가 못 잡은 데이터가 있었어.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 이번 경선은 아쉬울 부분은 없다. 안철수만 선거 결과를 보고 웃고 있을 거야. 지난 방송에서 내가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2~3% 차로 이길 거라 봤는데 내 분석이 틀렸어. 결과를 간단히 말하면 당원 투표는 윤석열 57.77, 홍준표 34.8, 유승민 4.27, 원희룡 3.16, 여론조사는 윤석열 37.93, 홍준표 48.2, 유승민 10.66, 원희룡 3.19, 최종은 윤석열이 47.85, 홍준표 41.5, 유승민은 7.47, 원희룡이 3.17. 그러니까 당원은 윤석열이 이기고 국민은 홍준표가 이긴 선거지. 이번 선거는 굉장히 좀 분석할 거리가 많은데 이제 그런 걸 한번 좀 다뤄볼게. 내가 좀 이번 선거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왔는데 그거를 보면서 좀 틀릴 수 있다고 봤던 게 일단 가장 큰 게 뭐였냐면 당원 비율이었어. 주중에 그 신문은 있는데 작은 기사가 하나 뜬 거야. 중앙일보 단독이었는데 국민의힘이 2040 당원이 많이 늘었지만 실제로 보면 50 이상이 많이 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대부분 기사가 2040이 늘어나면서 홍준표 후보한테 유리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그 기사를 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당원 명부를 그 지난달 16일 기준 당원 명부랑 또 비교를 해보면 비율 자체는 2040이 늘었지만 실제 숫자로는 50이 더 늘었다는 거야. 세대별 당원 숫자 추이를 보면 40대 이하 당원이 8만 289명 늘었는데 이제 50대 이상은 11만 2697명이 늘었다는 거지. 이 기사 쓰신 분은 굉장히 또 분석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지금까지 나왔던 게 이제 2030 늘어서 뭐 홍준표 유리할 거다. 근데 이제 그런 기사들이 조금 약간 논리적으로 허점이 생기게 되는 거지. 이 기사를 그때 당시 딱 보고 든 생각이 50대 이상이 이렇게 많으면 윤석열 후보가 예상한 것보다 당내에서 유리하겠다 였고, 근데 이제 바람이 부니까 확실히 홍준표는 그거에 기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건데, 이 데이터를 윤이나 홍 다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 얘기를 못 한다고. 그럼 왜냐면 50이 더 늘어서 나한테 유리할 거다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럼 뭐 너는 나이 든 사람한테만 지지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반면에 이제 홍 후보는 데이터가 있다 보니 이제 엄청 좀 불안해하면서 선거를 했겠구나. 어쨌든 좀 바람으로 이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이 기사가 막 좀 더 빨리 나오고 이랬으면 선거 예측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국민의힘이 스스로가 보수 그 수구정당 길로 다시 가나? 뭐 이런 좀 싶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러면서 왜 당원들이 홍준표 후보를 찍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도 분석해 보자고. 그 홍준표 리스크가 결국에는 두려웠던 것 같은데,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뭐 홍유원은 기존 정치인이라고. 그리고 이제 홍은 지난 선거에서 졌던 후보란 말이야. 그 지난 대선에서. 어쨌든 이번 선거는 뭔가 새 인물로 선거를 치러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 최근 정치에 관심 많이 생기신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지난 그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졌단 말이야. 총선에 거의 비교될 정도로 2018년 지방선거도 거의 민주당이 쓸리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당대표직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뭐 당시 막말 이런 리스크가 컸잖아?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당대표 보고 오지 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어쨌든 당원들 입장에선 그런 기억을 떨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었을까. 2018년 총선에서도 당에서 막 공천 갈등 같은 게 좀 있어서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겨우 이제 또 이게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독고다이의 느낌을 주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지. 불안하다는 거야. 그럼에도 이 홍준표 후보가 이겼어야 된다고 보는 건 시대적 상황이 많이 변했고, 지금 이재명 후보를 상대할 수 있는 후보는 홍준표 후보 말고는 없다는 거지. 뭐 상성적으로는 유승민 후보가 낮지만 지지율이 또 현재 낮은 상태고, 2030 지지율을 받는 게 이번 선거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 하나잖아. 근데 뭔가 좀 리스크를 무서워한 것 같아. 나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안 될 것 같은 게, 그 짧은 기간에도 이상한 발언을 많이 해서 사고를 쳐서 당원들이 좀 두려워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새 인물로 승부를 보자 약간 싶었던 것 같거든. 이제 그거 어쨌든 그걸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에도 나는 선거 흐름상은 좋지 못한 선택이라고 또 보는 거야. 이게 그 다시 선거 기록을 한번 보자는 거지. 그 윤이 너무 국민 투표가 안 나왔잖아. 당원이 이제 57, 국민이 37면 이게 본선에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어쨌든 선거는 국민 전체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원 후보처럼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게 되게 좋은 케이스지. 당원이랑 국민 뜻이 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는 당보다 여론조사에서 14%, 유승민 후보도 6%더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당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부담스러워. 아까도 말했지만 그 본선, 대선은 국민들한테 표를 받는 게임인데, 이게 그 홍이나 유한테 찍었던 표가 윤한테 이제 안 간다는 거지.
물론 어느 정도는 가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2030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홍을 많이 찍었던 사람들이 다 가지 않을 거라는 거야. 실제 지금 뭐 2030이 당원 탈당 인증 이런 것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은 되게 많이 고민이 있을 거야. 홍 리스크도 있지만 난 이런 게 더 크다고 본 건데, 결국 나는 웃고 있는 건 안철수 후보다라고 보는데, 뭐 이재명 후보도 좋겠지. 아까도 말했던 당심과 그 국민의 판단이 다른 후보랑 붙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안철수 후보가 제일 신났다고 보는 게, 이제 구도가 이재명, 안철수, 윤석열, 뭐 심상정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차라리 그 윤석열 표 뺏는 기분을 계속 임할 거라고. 그래서 한 10% 이상만 나와도 나중에 어쨌든 단일화 승부를 보려고 하면은 국민 선거로 진행되고 뭔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조금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관값을 높게 받으려고 나온 것도 있겠지만, 이런 흐름이면 뭐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해볼 만도 하고, 그리고 관값을 되게 높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뭐 그래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또 이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 후보는 또 즐겁게 보고 있겠지. 그래서 나는 이번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한테 되게 괴로울 거다. 번외로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 캠프 합류 안 할 거라고 했지. 어쨌든 그 자리에서는 멋지게 경선 결과 인정한다고 했지만 가고 싶지는 않을 거야. 뭐 김종인 위원장이 온다는데 둘 사이도 되게 껄끄럽고, 그래서 뭐 뉴스 보니까 청년 플랫폼 얘기도 하는데, 내 생각에는 만약에 윤석열 후보 캠프 들어가도 나중에 못 이기는 척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름만 거는 식으로 참여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뭐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지.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고 해서 자기한테 떨어진 게 없고. 하여튼 오늘 영상 좀 분석해봤는데 좀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 영상을 한 줄로 정리하면 조직이 바람을 이겼지만 다음이 문제다.